조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58세의 남성입니다. 30년을 넘게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좀 쉬는 것도 좋겠다 싶었는데 하루 종일 TV만 보다 보니 몸도 굳어가는 것 같고 주변에서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살라 라고 하는데 정작 저는 제 인생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보면서 느낀 게 한때 내가 소생크의 탈출이라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영화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무기징역을 받은 평생의 죄수가 나이가 들어서 석방이 돼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여간에 머물면서 몸에 자살을 해버린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선생께서는 30년 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집에서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속에서의 쉽게 이야기해서 고정된 삶이 그 속에 내포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길들여진 겁니다. 직장이라는 속에. 그러니까 직장 속에 다 1년, 30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퇴직하고 난 뒤에 좀 쉬어야지 하는 것.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쉬고 나니까 쉬는 것도 그 이상 의미가 없어. 그리고 나한테 할 일이 별로 없어. 직장에 나가면 직장인 친구도 있고 또 그다음 식사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러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내 동료들은 전부 다 직장에 가버리고 식사도 혼자 혼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부인도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옛날에는 1식이 내지 2식이밖에 안 했거든요. 아침 먹고 직장 갔다가 점심은 직장에서 먹고 또 저녁 때는 먹고 들어올 때도 있고 일찍 들어오면 집에 식사를 하기도 하고 해서 부인이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아침 해줘야 돼. 조금 있으면 몇 시간 아니면 점심 먹어야 돼. 또 몇 시간 안 하면 저녁 먹어야 돼. 자야 돼. 그렇게 하는 속에 똑같은 반찬만 해줄 수가 없거든요. 부인도 그 어떤 메뉴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걸 삼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 나이 든 부인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삼식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침 먹고 나거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점심은 밖에서 먹고 저녁은 집에 와서 간단하게 먹고 주무십시오. 이렇게 해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갈 데가 없어. 직장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되어놓으니까 아마 직장 속에서의 훌륭하게 직장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별로 취미생활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이걸 반복한다고. 그럼 내가 뭘 해야 할지 그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생활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할 때 부엌에서 부인하고 같이 하십시오. 첫째, 하다못해 설거지라도 해주십시오. 밥을 안 치는 법을 가르쳐 달라 해서 쌀을 씻고 밥을 안 치십시오.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을 조금만 먹고 두 번째는 가방을 싸서 싫으면 그렇게 도시락을 싸면 안 됩니다. 싸서 인근에 있는 도서관을 찾으십시오. 가서 독서를 하십시오. 뭐냐면 독서를 하되 인문학에 대한 독서를 하십시오. 고전 인문학 같은 거. 그리고 독서하고 난 후에 점심은 그 근처에 가서 내한테 알맞은 음식을 사 드십시오. 아침은 집에서 먹었으니까. 그리고 도서관에 다시 와서 좀 더 책을 읽다가 3시나 4시쯤 돼서 집으로 가서 저녁은 부인 보고 간단하게 먹고 잡시다. 왜냐하면 4시 이전에 식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저녁 한 8시나 9시쯤 잠잘 때 위에 있던 내용물이 전부 다 소장대장으로 다 내려가고 난 뒤에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식도염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거든 그 다음 날은 아침에 그 집 주변을 산책도 하고 그리고 산책을 할 때 꼭 부인한테 이야기해서 같이 하자고 하십시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부인한테 항상 고마움을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칭찬하십시오. 내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는데 내가 지금 뭘 당신에게 해주어야 당신이 행복할지를 정말 모르겠다. 그래도 어쨌든 내와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부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한마디 정도는 칭찬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아침에 얘를 워킹하나 산책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같이 하십시오. 근데 억지로 가자고는 하지 마십시오. 혼자 가도 좋습니다. 또 와서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식사를 할 때 뭐 반찬에 대한 투정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부엌일은 같이 하십시오. 저녁에는 부엌일을 부인한테 혼자 맡겨도 좋은데 아침은 신용이라도 내주시고 그릇 씻는 거라도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대는 어찌하든지 간에 삼식이라는 집에서 새끼를 먹는 데에 대한 탈출을 첫 번째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독서하시고 다음에 내가 이제 그러면서 간혹 한 번씩 그대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속에서 신앙생활, 절에 가면 템플스테이 같은, 그 다음에 교회 가면 예를 들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이나 종교생활도 부부와 같이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경제력에 제일 알맞는 취미생활을 하십시오. 요즘은요, 문화회관에 가면 여러 가지 종목의 일을 합니다. 뭐 라인댄스라든지 또 그다음에 우리 옛날 춤이라든지 피트니스라든지 뭐 모든 것이 있어요. 요가라든지 거기에 맞는 데 가서 매일 가는 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가게 됩니다. 거기 가거든 내한테 먼저 온 사람한테 아주 웃는 낯으로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친구도 사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아닌 다른 사람의 대화를 듣도록 해야 합니다. 그대는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그 길들여진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다가 저녁 때 퇴근하고 하는 것을 평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단번에 끌어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무엇인가 내게 변화를 주는데 그 변화에 제일 도움을 줄 사람이 부인입니다. 근데 부인이 그대는 틀림없이 내가 30년 동안 당신을 먹여 살렸으니까 이제 내한테 봉사를 해도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0년 동안 일한 건 선생님의 일이고 부인은 그 일에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 매일 오는 똑같은 된장국이 싫어서 짜증을 내면 그때부터 부부 관계는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노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편이 되면 부부가 같이 패키지 여행 같은 거 이런 것도 한 번씩 하시고 종교생활도 같이 하고 항상 부인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칭찬해주고 하면서 그게 바로 상생의 소통이거든요. 그러면서 가정적인 안정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자식들은요, 부모한테 하는 것은 허황입니다. 자기 자식한테, 그 자식의 자식한테 하는 것은 아주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억지로 아버지 엄마 찾아서 용돈 주고 하는 그게요,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거든.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걸 믿지 말고 내가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내 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을 펼치는 것은 그냥 들어누워서 텔레비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길을 본인 스스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